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외도동, 이호동 도동 지역구 지금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송창권 의원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된 베이박스 설치 지원 조례와 학생 대상 죽음 교육 조례 제정과 관련해 찬반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해 조례 제정이 최근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가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데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모든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또 국가나 이 사회가 마련된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위기 아동, 위기 영아들이라고 하는데 출생을 신고토록 하는 이제 이방 특례법이 2012년 8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현실을 무시하고 출생 신고를 하라,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적인 책임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단 한 아이라도 지켜줘야 되고 또 그들을 사회에서 책임져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모 단체와 인권 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들은 이번 조례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반대 단체들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고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아 아동학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긴급위기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미인가에서 넘기는 꼴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그런 말씀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인가 시설이나 또 민간 단체의 국가적인 책무, 사회적인 책무를 그냥 책임을 내버리는 이런 것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소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의 어떤 기회를 주면서 미인가 시설에 기회를 주면서 그들을 어떤 그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제주도 내에서 위기 아동들, 또 위기 영아들, 미혼모들,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지내기가 매우 어려워 있는 분들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운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들을 더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고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민간 시설에 내버릴 것이 아니라 직접 관에서 시설을 만들고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지원이 나가는 공적 지원을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뒷받침의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그 베이박스 설치 지원 조례에 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향후 대응이나 뭐 어떤 계획이나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네, 지난번 며칠 전에 공청회를 한번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 이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이런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센터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베이비 박스에 대한 지원 조례 공청회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만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듣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제 몇 번의 부탁도 했지만 이제 제대로 잘 섭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이번 10월 초순경쯤에 저희들이 약간 찬반의 입장을 이제 다시 마련해서 공청회 형태로 다시 가지려고 좀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전에 10월 초 이전이라도 제가 기회를 봐서
좀 현재 그 이제 영아원이든지 미혼모 시설이든지 또 일시 보호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 입양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를 좀 가져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저 억지로 이걸 만들어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으면서 이제 우려를 좀 불식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부족했던 거 있다면 좀 보완도 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죽음에 관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도 상당한 마찰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 주제도 매우 어렵고 또 조심스러운 그런 조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면 교육 입장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될 아이들에게 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지 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도 우리 퍼뜩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교육에서 담당해야 돼 공기관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예민한 주제들을 사회나 무슨 일반 가정이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또 아이들끼리라든지 이렇게 맡겨놓지 말고 오히려 이거를 공교육 교육학의 전문가인 교육기관에서 감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 11대에서 추진했다가 뭐 이렇게 자동 폐기가 지금 되면서 저는 이번에는 임기 초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 저희들이 부족을 하다면 좀 더 많은 논의들을 해 나가면서 이거 진행을 시키고 또 이제 교육청의 입장도 좀 선회되기를 좀 더 전향적으로 그 입장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는 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교과 과정 편성이 어렵다는 시기상조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찬반이 있는 거 저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다른 사례들이라든지 학술 그 논문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으려고 좀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교육 이것은 용어로도 굳어져 있습니다. 그 death education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너무 부정적인 입장에 들다 보니까 교육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풀어서 썼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해외적인 사례를 보더라도요 지금 죽음 교육을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단지 우리나라만 좀 안 하고 있는 꼴이죠. 물론 뭐 전 세계 전부 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성과라든지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생사학을 연구했던 교사나 또 이제 다른 쪽에서가 그 성과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도입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마음을 열어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도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얘기 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가르칠 교사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또 그 교사 자체도 또 공부를 한 것이 없는데 또 교재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라는 말인가. 그리고 교과 과목도 가르치기 힘든데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다.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이런 얘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 다 감안해서 그 이제 시행 시기 보통은 조례를 시행을 하면 공포와 함께 이제 시행을 하는데 시행 시기라든지 이것을 시행 규칙으로 우리 교육 규칙으로 해서 정해서 그들이 판단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11대 의회에서 자동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굳이 12회 때 다시 추진하려는 제가 시기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주도청에 제주도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난 해의 여름에 지금 통과가 돼서 시행을 했고 저는 도청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청 조례를 할 생각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올해 초에야 이렇게 정식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준비야 뭐 몇 번의 공청회도 같이 열었지만은 그래서 올해 초는 3월이거든요. 3월에 한다는 얘기는 선거와 맞물리면서 시기가 좀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이렇게 토론을 할 기회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감대 부족이라기보다는 좀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져서 이번에 12대 초반기에 여유롭게 해보고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주도의 내부는 물론 제주정가 일각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그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그 거론하기가 상당히 꺼리는 이슈들에 송창호 의원님께서 그 나서고 계시는데 그러게 모르겠지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들 어떤 각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회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고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고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혹시나 잘못하면 끊어질지도 모르는 이곳에 제가 딱 붙들어 매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보통 보편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얘기들이 지금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좀 튀듯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약간의 지탄도 좀 많이 받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게 작고 연약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적은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이 화두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좀 퍼져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저 다음에는 또 이런 주제 던지면은 덜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 태풍이 그나마 큰 피해 없이 지난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 곳에서 많이 애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속히 잘 복구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추석도 기쁘게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우리가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 주제에서 행복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